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문남TV의 주문남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해볼 업체는 바로 제우스입니다. HBM, 요즘 핫한 이 반도체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로봇, 요 두 가지고 또 다른 매출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 두 개를 봤는데요. 오늘 날짜 2024년 3월 24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을 봤을 때 17년에 보면 3,591억에서 18년 4,535, 3,234억에 3,600, 그러다 22년도에 5천억을 돌파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23년에는 4,028억으로 이제 결산 마감을 하였는데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보면요, 일단은 10%가 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2년 같은 경우는 거의 10% 근처까지 갔죠. 9.1%로 462억의 경이로운 영업이익 숫자를 보여주고요. 이에 맞춰 당기순이익 역시도 6.9%에 352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회사적으로 10% 이제 반도체 기업이 뭐 리노공 이런 데는 막 20%, 30%, 40%까지 막 올라가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좀 약하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회사 자체는 점점 캐파도 그리고 성장도 돈도 커가는 게 보일 수 있는 게 일단 자본적인 측면입니다. 17년도에 자본이 1837억이었지만 22년대는 2791억, 그리고 23년도에 비록 매출액이 5천억에서 4천억으로 줄었지만 자본은 3431억으로 껑충 뛰어 올랐고요. 21년, 22년 이제 부채 비율이 100%가 넘었는데 보시다시피 23년에는 81.2%로 부채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역시 100% 왔다 갔다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 좀 훨씬 낮은 81.2%의 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앞서서 이제 이익잉여금 역시 22년도에 2,426억에서 이제 23년에 2,484억까지 이제 회사 잔고에 이제 따박따박 이제 돈이 쌓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비용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0%는 아니고요. 한 5%에서 7%까지 하고요. 가장 높았던 7.7%를 했던 300억, 그리고 22년도에는 284억에 23년도에는 6.8%로 275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우스의 매출 이제 구성도를 보면요, 반도체와 산업용, 로봇 및 전공입니다. 반도체 장비를 23년에만 하다 73.6%, 그리고 로봇 17.5%두 개 합치면요 거의 이제 90%에 가까이 되고 있고요. 일단 매출 구성은 한국이 43.9%, 일본, 중국이 75.8%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주잔고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수주잔고는 대략적으로 4,512억 정도 수주가 남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수주 기간은 23년부터 25년 3월 30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간은 한 1년 좀 넘게 남았기 때문에 어쨌든 수주잔고가 25년 3월 31일까지 4,512억 정도 남았다. 올해 수주는 더 잡힐 수도 있다 라고 예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만큼 매출이 또 잡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보면 금융자산이 149억으로 많고요. 단기차금 1년 안에 이제 갚아야 되는 것은 대략 393억인데 이자만 14억 정도 나가고 있고요. 장기 차익금 같은 경우 637억 정도 있고 이자만 33억. 그래서 단기와 장기 포함해서 1030억 정도 있고 이자만 48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기타 부채에서 저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 선수금, 예수금, 선수수익, 선수금을 이제 먼저 이제 발주하고 거기에 대해서 돈이 먼저 들어가고 부채로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장비가 납품되면 이 선수금에 대한 기타 부채가 이제 수익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906억 정도, 비유동까지 24억까지 하면은 거의 930억 정도 잡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채무증권, 이 발해증권을 봤을 때 1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무교환사채는 91억, 그래서 만기일이 26년 2월 3일인데 이것은 이제 이미 운영자금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8억 같은 경우 28년 6월 1일까지 만기일이지만 이 역시 운영자금으로 48억까지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이제 회사들이 많습니다. 3Z, JET, 솔브리지, APCT, 제우스 차이나, 글로벌 제우스, MPS, 헤라캠 테크놀로지 뭐 많은데 저희가 꼭 봐야 되는 게 이 JET 이 회사입니다. 사실 이제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JET가 일본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제우스가 일본 자회사 JET의 이전 상장을 추진합니다. 국내 코넥스 시장기인 도쿄 프로마켓에 입성한 지 1년 8개월 만에, 그러니까
1년 8개월 만에 원래 그 전에도 이제 코넥스 격인 이제 그런 주식시장에 있다가 이번에 조금 더 큰 시장으로 상장을 하는 건데요. 도쿄 증시 같은 경우는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 세 개 시장으로 재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T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스탠다드 마켓은 중견 기업들이 상장된 시장으로 보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제우스에 있는 밑에 있는 JT라는 이 회사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우스를 투자하면 또 일본 증시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우스가 어떻게 인지하냐,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에 파산한 일본 반도체 세정장비 기업 SES가 전신이고요. 2009년 제우스가 지분은 전량인수의 종속회사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JET는 세정액으로 반도체 웨이퍼 불순물을 제거하는 습식 장비 중 배치인데, 이 배치 같은 경우는요, 원래 제우스가 웨이퍼를 한 장씩 처리하는 싱글형 장비를 생산한다면 이 배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20에서 50장의 웨이퍼를 처리하는 배치형 장비를 생산한대요. 사실 기술력적인 측면으로 해서는 좀 진전된 기술이 웨이퍼를 한 장씩 돌려 세정하는 싱글식이 상대적으로 진전된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상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도쿄거래소 이전 상장을 계기로 300억 원의 상당의 보유 지분을 매각하여 수익을 또 얻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스탠다드 마켓에 제우스가 해당 주식을 처분키로 밝혔고 JT는 이전 상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제우스 장비는 모든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이 세정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온 12 같은 경우는 싱글 낱장 방식 세정 장비는 챔버가 12개를 갖고 있고, 아폴론 같은 경우는 챔버가 12보다는 좀 낮은 1개, 2개, 4개, 8개 챔버를 갖고 있습니다. 방식은 싱글 방식이고요. 벤뉴스 가구는 240도의 고온 환경에서 세정 작업을 하는데 PR 제거, 플라즈마 도핑 제거, CMP 공정 후 잔륨을 제거를 하고요. BW 시리즈 같은 건 배치식 세정 장비로 1시간당 500장을 세정을 하실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톰과 같은 건 12인치가 이제 300mm, 400mm까지 웨이퍼 세정이 가능한데 절단면의 잔여물, 접착 부위 잔여물 세정하는 이런 장비이기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가 전공정, 후공정까지 모두를 이제 아우를 수 있는 세정 장비를 만든다. 근데 이번에 이 기업 자체가 좀 더 점프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흐름을 받았는데요. 바로 이 HBM입니다. 24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증설 투자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HBM은 D램을 8단 이상 수직으로 쌓아 이제 정보가 오가는 길에 해당하는 대역폭을 넓히고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오른쪽처럼 이런 이제 실리콘 관통 전극 요거 해서 이제 뚫었습니다. 반도체 보면 알겠지만은 D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칩에 왼쪽에 쌓인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D램 칩을 위아래로 올리기 위해서 각 칩 사이를 접착하고 수직으로 관통하는 구멍으로 연결하는 특수 공정이 실리콘 관통 전극으로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TSV 공정을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세정 장비의 공급을 본격화했는데요. 사실 TSV 공정 중 웨이퍼 후면을 얇게 갈아내는 백그라인딩을 위해 웨이퍼 전면에 붙이는 캐리어 웨이퍼를 탈착한 뒤 남은 불순물을 세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텔 등 세정 장비 업체가 굵직한 장비 업체들이 사실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을 제치고 SK하이닉스 수주 대부분을 제우스가 담당하는 것으로 이미 알려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주가는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미래 가치를 또 투자를 해서 또 먹을 파이가 있는지 없는지 또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 좋잖아요. 주가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습식 세정이나 다양한 반도체 공정을 발생하는 오염물을 제거하는 과정인데요. 각 공정을 거친 뒤 반도체 원판이 남은 불순물을 제대로 없애야 다음 공정에서 불량을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사실 이 공정, 세정 자체가 사실은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한 기술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반도체 기술이 점차 미세화되고 공정이 복잡해질수록 세정 공정이 갖는 중요성이 덩달아 높아지고요. 회로가 미세하면 불순물을 일으키는 오류가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후공정에서도 세정 공정 기술이 고도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먹을 파이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제우스는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모두 담당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22년 9월 29일 날 PIM 인공지능 반도체 4천억 원 규모의 기술 위한 개발 사업을 이제 들어가서 이때 제우스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국가 단위에서 반도체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미 미래 가치를 보고 22년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22년부터 28년까지 총 사업비가 4,027억 원이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우스 1세부, 2세부, 1세부와 2세부, 즉 HBM 제조 공정에 이 본딩, 반도체를 붙이고 그리고 반도체를 떼는 이 반복된 과정에서 단을 쌓아 올리거든요. 1세부와 2세부에 제우스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23년 4분기에 초도기 물갈 이제 기계가 나오고요. 25년 1분기 준양산 장비게 되면 내년 1분기쯤 어느 정도 준양산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시장 자체가 도쿄 텔이 80% 시장 점유를 하고 있고 본딩 장비에서는요. 디본딩은 이제 텔, 독일, 오스트리아 이 세 개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국 업체 제우스가 파고들겠다는 거고요. 이 파는 데에서 국가적인 지원이 들어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딩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시장 933억에서 28년에 1692억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해외로 넘어가면 1조, 28년에 2조까지 늡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 100% 해외 업체인데요. 이 제우스 입장으로는 국내 시장 그 1600억 그리고 어느 정도 기술력 있으면 1조에서 어느 정도만 캐파만 가져라도 껑충에 뛸 수 있는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 덕분에 사실 이번에 HBM 열풍에 이제 패키징 신장비 1,000억 원의 특수를 이제 노리는데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이쪽 투자를 늘린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번에 아톰과 세턴이라는 모델명을 공급되는데요. 올해 대규모 수주가 예고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두 장비 모두 HBM이 생산 시 활용되는 실리콘 관통 전극 세정 공정에 활용이 됩니다. 아톰은 캐리어에서 웨이퍼를 떼어내 잔여물을 없애는 역할을 하고요. 납등 소재 잔여물을 제거하기 절단면을 세정할 수 있고요. 세턴은 식각 공정 이후 구리 등 잔여물을 날리는 공정이 있습니다. 즉 보시다시피 구리를 제거하는 공정에 쓰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우스는 이들보다 한 발 앞서 TSB 세정 공정에 활용된 효율화 특화 장비를 개발해 놓은 것이 올해 큰 수억으로 들어온 곳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제우스 입장으로는 전공정에서 후공정까지 이미 할 수 있고 이미 이 정도의 노하우가 있으면 앞에 미래에서는 이게 필요할 거라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나 이제 하면 SK 하이닉스는 선수금만 1조 3천억이 잡혔다고 한번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24년 3월 12일. 지난해 4분기 말 SK 하이닉스의 계약 부채가 전분기 대비 1조 3천억 원 이상 급증, 그 배경이 관심인데요. 사실 지난해 4분기 SK 하이닉스 계약 부채 급증이 엔비디아 등으로부터 받은 고대역 폭 메모리, HBM 관련 선수금이 반영된 결과에 따라서 추정이 나오는데요. 이후 24년 3월 19일 날 SK 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5세대 고대역 폭 메모리를 양산해 엔비디아에 납품했다고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해 8월 HBM3의 개발에 성공한 지 7개월 만에 거둔 성공인데 그만큼 SK 하이닉스에서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는 거고요.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 제우스 장비를 쓴다는 것은 제우스 역시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곁들여 있는 건데 로봇 세미콘 코리아 2024에서 차세대 로봇 C 제품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즉 제우스는 신규 로봇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최적화된 맞춤형 로봇인데 최대 30kg의 기반 중량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은 4에서 6축 48V 또는 24V의 구동 가능 컴팩트한 구조 모바일 그리고 자율이동 로봇의 기기와 통합 시스템 구축 그리고 다양한 설계 적용을 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라인에 적용 가능한 특장력과 시장 경력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사실 제우스는 이 세미콘 코리아에서 신제품 출품을 통해서 푸드 앤 비버리지 그 외식업에 이제 진출을 하고 싶고요. 화장품, 전기전자 시장 외에 반도체 시장까지 확장하는 이제 포부를 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강조했던 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전세적으로 화학물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8인치 팹 투자 증가 추세와 자동화 시스템에 따른 고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기술력 선제 개발해왔고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을 공략할 계획을 격가지도로 외식업, 화장품, 전기전자 시장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 이제 기사가 원래는 24년 1월 30일 나왔는데 당연히 이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이어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3월 11일 날 반도체 공정 로봇 공급 성사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억개에 따르면 제우스는 반도체 공정 로봇을 복수의 대형 반도체 제조업체에 납품을 했고요. 다간적 로봇 매니퓰레이터가 부착된 모델로 지난해 말 개발 완료된
후 공급까지 성사시킨 건데, 오른쪽처럼 제우스가 개발한 로봇이 엄청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역시도 제우스의 큰 먹거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세정, 전공정과 후공정을 찍고 HBM에 이제 납품하는 신기술에 적용을 하고요. 로봇 역시 요즘 트렌드잖아요. 인건비도 비싸니까. 그래서 이러한 로봇 개발, 이 로봇이 또 반도체 공정에 또 들어가는 이 역시도 큰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우스는 200% 무상증자 1대2 비율로 무상증자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시가총액보다는 이제 주식에 대한 약간 착시 효과일 수 있는데, 어쨌든 주주 입장으로는 주식이 이제 한 개가 두 개가 되니까 많아지는 이제 그런 만족감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무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정자 전의 수량과 증자 후의 수량은 거의 이제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시가총액 6천억에 퍼가 61입니다. 그래서 바로 매수를 할 게 아니고 제 영상을 보시고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를 잡으시고 찾아보고 투자 포인트가 생기면은 조금 주가가 좀 빠지는 것을 보고 담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사실 일단 퍼가 지금 이제 시가총액만큼 돈을 벌려면 61년이 걸린다는 말인데 추정포도 거의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상상의 영역을 보고 제우스가 마음에 드신다면 또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일단 돈을 밀어넣기 전에 먼저 개인적인 분석을 또 나름 하시고요. 그리고 주가가 좀 흔들거리고 빠지는 것을 어느 정도 보시고 적정가에 이제 담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다른 종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